칭기즈칸이 세계 절반을 정복했는데 놀라운 건 대부분의 도시가 싸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몽골군이 코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성문을 열어버린 거죠. 3,300만 제곱킬로미터,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연속 제국이 만들어졌는데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칼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몽골군이 실제로 전투를 벌인 도시는 전체의 30에서 40%에 불과했다고 하거든요. 나머지 60에서 70%는 소문만 듣고 항복해버린 거예요. 4천만 명이 죽었다고 전해지는데 그 대부분이 실제 전투가 아니라 심리전의 결과였다는 게 더 충격적이죠. 몽골 제국 전문가인 잭 웨더포드 교수가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요. 칭기즈칸이 가장 좋아한 무기는 화살도 기병대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바로 선전과 여론 조작이었어요. 800년 전에 이미 정보전의 달인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겼는지 그 심리전의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칭기즈칸이 아직 몽골을 통일하기도 전의 일인데요. 나이만 부족을 공격할 준비를 하면서 그가 내린 명령이 특이했습니다. 칼을 갈라는 게 아니라 소문을 퍼뜨리라는 거였거든요. 나이만의 지도자 타양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내용이 정말 치밀해요. 타양칸이 너무 늙어서 텐트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다. 화장실 가려고 밖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서 임신한 여자처럼 비틀거린다. 자기 아들한테 늙은 여자라고 불린다. 아내와 자식들이 공개적으로 그를 무시한다. 이런 소문들을 조직적으로 퍼뜨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동시에 몽골 병사들한테는 완전히 다른 소문을 뿌렸거든요. 나이만 왕비가 몽골인들을 냄새나는 더러운 야만인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였죠. 양방향 공격을 한 거예요. 적군의 사기는 떨어뜨리고 아군의 분노는 끌어올리는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왜 천재적이냐면 나이만 전사들은 자기 지도자를 의심하기 시작하거든요. 저 사람이 정말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저렇게 약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는 거죠. 반대로 몽골 전사들은 모욕당했다는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르게 됩니다. 군대는 존경하지 않는 지도자를 위해서는 절대 목숨을 걸지 않아요. 하지만 분노한 군대는 평소의 2배, 3배로 싸우거든요. 칭기즈칸은 전장에서 칼을 맞대기도 전에 이미 적의 마음속에서 전쟁을 끝내버린 겁니다. 실제로 나이만 부족은 전투에서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그 패배의 씨앗은 이미 소문이 퍼지는 순간 뿌려진 거였어요. 여진족의 금나라를 침공할 때는 완전히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무기로 삼은 건데요. 칭기즈칸이 퍼뜨린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어요. 나는 영원한 푸른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다. 나는 너희 조상들이 지켰던 진정한 전사의 전통을 계승한 자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게 왜 금나라 사람들한테 먹혔냐면요. 여진족 자체가 원래 몽골처럼 초원의 유목민이었기 때문이에요. 말 타고 활 쏘던 전사들이었는데 중국 북부를 정복하고 금나라를 세운 뒤로 점점 정착민화됐거든요. 비단 옷을 입고 궁전에서 살면서 조상들의 전사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금나라 병사들 중에는 이런 변화에 자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약해졌지? 할아버지들이 보면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칭기즈칸은 이 심리적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너희 황제를 봐라. 약해 빠졌잖아. 전사의 길을 배신했잖아. 하지만 칭기즈칸은 다르다. 너희 할아버지들이 존경했을 진짜 전사다. 게다가 하늘이 그를 선택했다. 이런 메시지가 금나라 군대 사이에 은밀하게 퍼져나갔어요. 여기에 종교적 요소까지 더해지니까 효과가 배가 됐는데요. 하늘의 뜻을 거스른다는 건 단순히 전쟁에서 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주받는 거예요. 사후 세계에서도 벌을 받는 거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금나라 병사들이 장군들과 함께 통째로 몽골군에 합류해버렸어요. 전투 한 번 없이, 공성전 한 번 없이 오직 말의 힘만으로 군대를 빼앗아온 겁니다. 항복도 아니고 전향이에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이 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다음 이야기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논쟁이 많은데요.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이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었냐는 게 핵심이에요. 몽골군이 금나라의 어느 도시를 포위했을 때의 일인데 몇 달째 버티던 성한 사람들이 굶어가고 있었거든요. 식량은 바닥나고 희망도 사라져가는 상황이었죠. 그때 몽골군이 정말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물러갈 테니 고양이와 새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고양이랑 새요. 금은보화도 아니고 인질도 아니고요. 성한 사람들은 당연히 기뻐했겠죠. 이게 웬 떡이냐. 고양이랑 새만 주면 살 수 있다니. 당장 모든 고양이와 새를 모아서 넘겨줬습니다. 몽골군은 약속대로 포위를 풀고 물러났어요.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몽골군은 동물들 꼬리에 불붙은 천을 묶어서 풀어줬거든요. 겁에 질린 동물들이 어디로 도망갔겠어요? 본능적으로 자기 집으로 달려간 거죠. 성 안으로요. 도시 곳곳에서 동시에 불이 났고 도시 전체가 불타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아마 과장됐거나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소문을 들은 다른 도시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몽골군이 자비를 베풀어도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항복 조건을 받아들여도 그게 함정일 수 있다. 저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공격한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공포가 퍼져나간 겁니다. 군사 전략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강한 적보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적이 더 무섭다고요. 고양이와 새 이야기는 바로 그 공포를 심어준 거죠. 이 이야기가 퍼진 후로 많은 도시들이 생각을 바꿨어요. 항복하면 살려준다는 말을 들어도 쉽게 믿지 못하게 됐죠. 역설적이게도 이게 오히려 더 많은 항복을 이끌어냈어요. 왜냐면 저항해봤자 이길 수 없고 저항하다 지면 더 끔찍한 일을 당할 거라는 공포가 있으니까요. 차라리 처음부터 완전히 굴복하는 게 낫다는 계산을 하게 된 거죠. 몽골군의 예측 불가능함이 역설적으로 예측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가장 잔인한 전술은 따로 있었는데요. 이건 지금 들어도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도시를 공격하기 전에 몽골군이 먼저 한 이 일이 주변 마을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건장하고 쓸모있는 사람들은 강제 노동력으로 끌고 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살려뒀거든요. 노인들, 병자들, 어린아이들, 이 사람들을 요새화된 도시 쪽으로 몰아보낸 거예요. 수천 명의 난민이 성벽 아래로 몰려드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성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끔찍한 딜레마인지 생각해 보세요.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되냐? 일단 제한된 식량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나눠 먹어야 해요. 원래 석 달 버틸 수 있던 식량이 한 달도 안 돼서 바닥나는 거죠. 위생 상태도 급격히 나빠지면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게다가 난민들은 자기가 겪은 공포를 이야기하거든요. 몽골군이 우리 마을에서 뭘 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이야기들이 성 안에 퍼지면서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져요. 그렇다고 문을 안 열어줄 수 있을까요? 성벽 밖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이웃 마을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친척일 수도 있고요. 어린아이들이 울부짖고 노인들이 쓰러져가는 걸 그냥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성한 사람들을 갉아먹기 시작하고 내부에서 갈등이 폭발해요. 문을 열자는 파와 안 된다는 파가 싸우기 시작하고 단결은 무너지고 사기는 바닥을 치죠. 어떤 선택을 해도 지는 게임인 거예요. 이게 칭기즈칸의 천재성이에요. 인간의 동정심 자체를 무기로 만든 거거든요. 연민이라는 감정, 같은 민족을 돕고 싶다는 본능, 이런 아름다운 감정들이 오히려 독이 되게 만든 거죠. 몽골군이 본격적으로 성벽을 공격하기도 전에 성안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굶주림, 질병, 공포, 죄책감, 내분, 이 모든 게 동시에 터지니까요. 웨더포드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칭기즈칸은 요새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성벽을 부수는 게 아니라 성한 사람들의 마음을 부수는 거라는 걸 알았다고요. 한 도시가 함락되면 10개의 도시가 항복한다. 이게 몽골군의 수학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부유한 호라즘 제국을 정복할 때 이 공식이 완벽하게 작동했는데요.
몽골군은 여기서 조직적인 선전 기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어요. 단순히 소문을 퍼뜨리는 수준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든 거죠. 작동 방식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숫자를 부풀리는 게 기본이었는데 10,000명을 죽이면 10만 명이라고 소문을 냈어요.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뉴스 기관도 없으니까 팩체크를 할 방법이 전혀 없었거든요. 소문이 곧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전문 메신저들을 다른 도시로 보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단순한 외교 사절이 아니었어요. 훈련받은 이야기꾼이었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공포를 생생하게, 디테일하게 전달했어요. 몽골군이 얼마나 잔인한지, 저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도록 말했죠. 가장 기발한 건 민간인들을 소문 전파자로 활용한 거예요. 실크로드를 오가는 상인들, 전쟁터에서 도망치는 난민들, 그리고 일부러 풀어준 포로들까지요.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방송국 역할을 한 거죠. 인간의 심리가 재미있는 게 공포스러운 이야기는 전달될 때마다 더 과장되거든요. 10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10번 전달되면 1000명이 죽은 이야기가 돼요. 몽골군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도시들이 소문만으로 겁에 질려 항복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한 번의 전투로 10번의 승리를 거두는 셈이에요. 병력 손실 없이, 물자 소모 없이, 시간 낭비 없이, 그냥 말의 힘만으로요. 이보다 효율적인 정복 방법이 있을까요? 니샤푸르라는 도시 이야기를 해야겠는데요. 이건 중세 전쟁사에서 가장 끔찍한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낮아질 정도예요. 페르시아의 부유한 도시였는데 원래 몽골에 항복했었거든요. 그런데 반란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칭기즈칸의 사위가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큰 실수를 한 거죠. 칭기즈칸의 가족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온 세상에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그 다음 벌어진 일이 전설처럼 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갔는데요. 칭기즈칸의 딸이 직접 복수를 감독했다고 해요. 도시의 모든 생명체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아이들 따로 머리를 잘라서 3개의 피라미드로 쌓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개와 고양이까지 죽여서 살아있는 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고 하죠. 페르시아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174만 명이 니샤푸르에서 죽었다고 해요. 현대 학자들이 이 숫자를 분석해 봤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한 숫자예요. 그 도시의 전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설령 그 많은 사람이 있었다 해도 174만 명을 죽이려면 몇 달이 걸리거든요. 수학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분명히 엄청나게 과장됐거나 상당 부분 지어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중요할까요? 당시 사람들은 팩트체크를 할 수 없었어요. 니샤푸르에 가서 직접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요. 그냥 들은 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파국적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위협이 진짜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진짜라면 결과가 너무 끔찍해서 위험을 감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니샤푸르 이야기가 정확히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10%만 사실이어도 끔찍한 거잖아요. 다음 니샤푸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이 이야기가 퍼진 뒤로 수십 개의 도시가 저항 없이 항복했어요. 공성전도 없고 협박도 필요 없었죠. 니샤푸르라는 이름 하나가 10개 군대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한 도시에서 벌어진 일이 혹은 벌어졌다고 알려진 일이 수십 개의 다른 도시를 무혈로 정복하는 무기가 된 겁니다. 이보다 효율적인 무기가 어디 있겠어요? 칭기즈칸의 심리전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따로 있는데요. 이건 정말 역발상이에요. 역사상 거의 모든 위대한 정복자들은 자기 이미지를 통제하려고 했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은 예술가와 시인을 고용해서 자기를 찬양하는 작품을 만들게 했고,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직접 회고록을 써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 기록했어요. 중국의 황제들은 거대한 기념물을 세워서 자기 업적을 과시했죠. 이미지 관리에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은 거예요. 칭기즈칸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시인에게 시를 의뢰하지 않았어요. 동상도 세우지 않았고요. 전투 기록도 자세히 남기지 않았어요. 대신 뭘 했냐면 적들이 이야기를 쓰게 놔뒀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한 최악의 버전으로요. 역사를 누가 쓰겠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정복당한 사람들이요. 페르시아 역사가, 중국 학자, 러시아 연대기 작가, 이 사람들 모두가 몽골의 피해자였어요. 당연히 몽골을 최대한 무섭게, 최대한 잔인하게 묘사했겠죠. 그리고 칭기즈칸은 그걸 전혀 막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인간 심리를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나쁜 소식을 좋은 소식보다 더 쉽게 믿거든요. 내가 직접 나는 위대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의심해요. 하지만 내 적이 저 사람은 악마다라고 말하면 진짜처럼 들리죠. 피해자의 증언은 신뢰성이 있으니까요. 웨더포드 교수가 발견한 게 바로 이거예요. 칭기즈칸은 공포가 전사들이 아니라 학자들과 연대기 작가들의 펜에 의해 가장 효과적으로 퍼진다는 걸 알았다고요. 결과적으로 칭기즈칸의 전설은 칭기즈칸 본인보다 더 무서워졌어요. 실제보다 과장된, 실제보다 끔찍한, 실제보다 초월적인 존재로 기억되게 된 거죠. 다른 정복자들은 영웅으로 기억되고 싶어 했는데 칭기즈칸은 달랐어요. 그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멈출 수 없는 재앙처럼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무언가로 기억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했죠. 이 모든 전략의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몽골 제국은 태평양에서 흑해까지 펼쳐졌어요. 3,300만 제곱킬로미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연속 제국이죠. 그리고 그 확장의 대부분은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었어요.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공포 때문이었죠. 정복당한 사람들이 직접 만들고 증폭시키고 퍼뜨린 공포요. 역사상 가장 정교한 정보전이었고 이걸 설계한 사람은 놀랍게도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서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전술들은 80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용되고 있거든요. 정보전, 무기화된 소문,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 정보 캠페인, 검증 불가능한 이야기를 통한 공포 확산,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는 전략적 모호함, 이런 것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우리는 이야기가 몇 분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팩트체크가 바이럴 콘텐츠의 속도를 절대 따라잡지 못하고 진실보다 공포가 항상 먼저 퍼지는 시대죠. 칭기즈칸이 인터넷도 없이 800년 전에 알아낸 원리들이에요. 지금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활용하면 뭐가 가능하겠어요? 마케팅 회사들이 이 원리를 사용해요. 정치 캠페인이 사용하고요. 사회운동도 좋은 목적이든 나쁜 목적이든 사실보다 이야기가 강력하다는 걸 너무 잘 알죠. 문제는 이 전술들이 효과가 있느냐가 아니에요. 분명히 효과가 있거든요. 문제는 윤리적 선이 어디냐는 거예요. 전략이 언제 조작이 되는지, 정보가 언제 무기가 되는지, 그 경계를 누가 정하는지요. 정말 불편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혹시 지금 니샤푸르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가진 공포들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믿길 원해서 만들어낸 게 있지 않을까요?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무섭기 때문에 퍼진 소문, 검증해 본 적 없이 그냥 받아들인 이야기,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칭기즈칸이 800년 전에 이해한 걸 현대 세계가 완전히 깨닫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적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이길 수 없다고 믿게 만들면 됩니다. 도시를 파괴할 필요도 없어요. 파괴가 불가피하다고 믿게 만들면 되죠. 전투를 할 필요도 없어요. 상대방 머릿속에서 먼저 이기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전쟁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는 거예요. 몽골 제국은 수백 년 전에 무너졌어요. 도시들은 재건됐고 해골 피라미드도 그게 정말 있었다면 오래전에 사라졌죠. 하지만 그 전술들은요? 인식이 현실이고 공포가 궁극의 무기라는 그 이해는요? 아직 여기 있어요. 아직도 사용되고 있고 아직도 효과가 있고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걸 알아볼 수 있나요? 칭기즈칸은 세계의 절반을 정복했지만 그의 가장 위대한 정복은 땅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 정복은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습니다.